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역시 마음이 약해서, 그죠?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론이라는 게. 지난번에는 지주화저항 해드렸고, 그죠? 이번에는 이제 중심이론까지 해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다음 달 되면 야간 회원 방송도 할 거고, 다 필요하니까, 어차피 이 영상 보고 회원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겸사겸사 어떤 그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 너무나 저렇게 완벽한 기법들인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저런 걸 몰라서 수익을 못 내는 게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풀 버전으로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틀어드리고 한 문단이 끝나면 그걸 다시 부연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근데 지금 장중에 어떻게 그렇게 해? 나중에 일요일이나 이럴 때 스트리밍 하고 그죠? 예, 그럴 때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원하면 해줘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4분기 진짜 돈 벌기 딱 좋은 시장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만큼은 소외받지 마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얘기 하면서 이제 동기간 원칙서부터 나머지 중심이론 영상 틀어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은 이것은 2012년 1월 18일 영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저는 다시 화성으로 가겠습니다. 풀 버전으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쉽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저 이게 이렇게 기법화되기까지 10년 걸린 거죠? 10년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좀 가슴이 아픈데, FM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뭐든지 FM으로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좀 그러니까 말을 막 바꾸면서 약간 내용이 변질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당합니다. 특히 옵션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패턴을 연구하거나 패턴 매매를 하는 분들은 그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뭐든지 FM으로 하셔야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동기간 원칙으로다가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아까 그건 눌림목이었거든요. 자, 이제 이게 동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간 원칙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14일로 올라갔고, 예를 들어서 618 이상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줘도 되밀린다를 알고 있으니까 기다려버리는 겁니다. 진짜 기다렸더니 보세요. 진짜로 기다렸더니 14일이죠. 자, 이게 14일입니다. 한 14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14일 동안 기다렸더니 이제 일수는 끝났는데 요 하락 N자형 목표치만큼이 안 빠졌죠. 보시면 그죠? 하락 N자형 목표치만큼이 안 빠지고 요 저점과 요 저점에서 추세를 이어서 이렇게 올라갈 때 깨져버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빠져야 될 주식이 어설프게 여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멈춰버렸으니까 여기서는 어설프다는 얘기죠. 매수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가세요? 여기서는 매수하면 매수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려면 보시면은요, 이렇게 됐으면 매수할 만하죠. 이렇게 대량 거래에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면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거래량도 없고요. 거래량도 없죠. 예? 5일선 돌파 양봉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루 더 기다리셔라. 하루 더 기다렸더니 이렇게 폭탄을 맞지 않습니까? 죽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1시간에 강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하고 말아버려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또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에이, 거래기 됐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안 깨지면 뭐가 됩니까? 여기 안 깨지면 뭐가 돼요? 요게 안 깨지고 여기서 요렇게 양봉이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요게 요렇게 양봉이 나왔으면 이게 이중바닥형이죠. 이렇게 됐으면 안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얘가 왜 거기서 그렇게 안 된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게 618로 빠졌기 때문에 그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 중심짜리 정도까지만 빠졌으면 이렇게 지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죽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지나간 거 해설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이렇게 지나갈 걸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연말에 배워야 산다 해서 이제 좀 잘난 척이 아닌 있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연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요. 배워야 산다를 처음 보는 시청자분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12월 28일 날 배워야 산다를 녹화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2,000원밖에 안 합니다. 저한테 돈 안 떨어집니다. 그죠? 2,000원만 투자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때 보시면 나와요. 뭐냐면은요, 이렇게 중심이론이라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 12월 28일 날, 무슨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삼각형 패턴이 아니다. 분명히 이 말씀 드렸습니다. 삼각형이 완성이 되면 이건 책에도 나옵니다. 그냥 여기저기 책에도 다 나와요. 위로든 아래로든 급변동하는 게 삼각형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삼각형은 말 자체에 급변동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종복이 분명히 이거 삼각형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수렴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수렴? 박스권 수렴. 맞죠? 그 다음 1월 2일이나 그죠? 1월 2일이나 1월 4일 그러니까 1월 첫 거래일이나 1월 세 번째 거래일 사이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저점이 깨지면 밑으로 가는 거고 지지하면 위로 가지만 저는 밑으로 안 봅니다. 위로 봅니다. 이거 녹음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네, 이거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이런 거.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 배워야 산다 할 때도 지수 죽을 때요. 이렇게 지수 이렇게 죽을 때 이 하락 트렌드 이거 그려드렸죠. 이 트렌드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다라고 했을 겁니다. 만에 하나 이 트렌드가 깨져버리면 질러버리라고 했을 거예요. 적금 매수라는 표현을 썼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첫날은 한번 깨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후에는 이게 깨진 적이 없고 계속 요렇게 하락 트렌드로만 왔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일에서 21일 동안 조정을 받더니 11월 30일인가 28일 30일인가요? 여기에서 이 하락 추세 돌파하는 장대 양봉 나오면서 지수 급등했죠. 맞죠? 지수 급등했을 때도 전고점 못 넘어갔죠. 제가 여러분들께 그 당시에 252.5가 2010년 옵션 테러 얘기하면서 그때도 252.5였는데 이번에도 252.5가 참 힘들게 하네요. 이런 제가 지나가는 말도 해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죠? 이게 다 뭐라고요? 중심이론. 결과론이 아니잖아요. 맞죠?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중심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변곡점하고 목표치를 계산을 해서 강의하는 겁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가 하시는 거죠.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삼성전자로 동기간 중심을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종합주가 있는데 이거는 지나간 데이터입니다. 맞죠? 이건 지나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맞죠? 어차피 지나간 건 재미없잖아요. 보시면은요.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추세와 패턴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럼 이걸 보시면 자, 현재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죽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고 뭐 이렇게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고점이 있고 여기 저점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당시에 어떤 걸 보여드렸냐면 요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37 그때 본 거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37일 동안 하락 사이클에 42까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8월 초부터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바닥이 나오면 37일에서 42일 동안은 윗방향을 예상하는 겁니다.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하락 추세를 돌파가 이 지점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다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늘이 그 37일째가 돼가지고서 죽었습니다.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왜? 한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길면 42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사이클이 나오면서 이게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와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개입니다. 그러니까 19개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9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가 막히게 나오죠. 그러니까 19개 조정을 받을 때 얘는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게 이 하락 트렌드에서 움직이잖아요.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폭에 618짜리까지 내려와 버렸으니까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가 되밀릴 수도 있다를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고점을 못 넘어간다를 알 수가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죽이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는 고점을 못 넘어가고 내려올 때를 보시면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끝났으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일입니다. 올라간 게. 근데 5일선 이탈 음봉까지 나가거나 할 때는 8일까지도 갈 수 있는,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어쨌든 간에 7, 8 사이클이 걸렸죠. 그래, 이 당시가 이제 7, 8 사이클이다라고 제가 해드렸던 것 같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7, 8 사이클이 되니까 7로 할게요. 7일 동안은 무조건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7일 동안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점, 고점, 저점이 나왔는데 아리까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주식을 사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전저점까지 내려와 버렸죠. 여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잖아요. 그죠? 다 피해 댕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올라갈 때 넘어갑니까? 못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죠. 당연히. 최소한 그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죽이죠? 예, 죽이잖아요.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제 또 마지막에 5개가 만들어졌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계속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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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죠. 그러니까 앞으로 3일 동안은 무슨, 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5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계속 무슨 사이클이에요? 상승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갈 때는. 아시겠어요? 요건 5개로 끄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예를 들어서 2개밖에 안 되랬으니까 내일 정도 움직임이 좋으면, 보세요, 이제. 내일 정도 움직임이 좋으면 모레와 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385, 618 개념으로 가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사이클이 올라가야 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겁니다. 요건 되게 짧게 하는 거예요. 왜? 계속 고점을 못 넘어가잖아요. 저점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통으로 드리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11, 12 시청자 여러분, 그죠? 11, 12개 동안 올라갔으니까, 그쵸, 여러분? 여기서부터 11, 12이 간다면 4일, 11하면 3일이고 12이면 4일이잖아요. 봐보세요, 여러분. 죽이죠? 다음 주, 이게 이렇게 되면은 11, 12이니까, 목, 금, 월, 화. 화요일 날 변곡점이 생겨서 화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수요일 날은 재미가 없겠군요. 그죠, 여러분? 이것까지 예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중심이론 사이클을 계산하는 거고, 이쪽에서 이제 얼마만큼 빠졌고,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이걸 갖고 시장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캔들 매매 기법을 집어넣으면,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 캔들 매매 기법을 집어넣으면, 자, 이게 뭡니까? 아래 꿀이 달린 망치형입니다. 저점 매수세죠. 이게 뭡니까? 장악형이죠. 장대양봉이죠. 자, 근데 이게 더 크죠. 즉, 이게 기준양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양봉이 위에 있을 때는 지지의 역할이다, 저항의 역할이다. 이게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 강하게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죽이죠. 자, 그 다음. 여기서 강하게 못 가더라도 이 기준 양봉의 618을 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조정을 받을 때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지죠. 그러니까 위를 예상합니까? 아래를 예상합니까? 위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다시 기준 양봉이 나왔어요. 기준 양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7, 8으로 오시면 다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 죽이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기준 양봉이라는 것은 장대 양봉을 얘기한다. 그쵸, 여러분? 근데 최저점 양봉.
맞죠? 21선과 관계된 양봉. 맞죠? 전고점 돌파와 관계된 양봉. 맞죠? 이 기준 양봉이 최고점에서 있고 주가가 밑에 있으면 이 기준 양봉은 저항의 역할이고, 이 기준 양봉이 밑에 있고 주가가 위에 있으면 이 기준 양봉은 지지의 역할이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여기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전고점이죠. 보세요. 이게 전고점이지 않습니까? 이 전고점 돌파 양봉이니까 기준 양봉. 21선과 관계됐으니까 기준 양봉. 또다시 이 전고점 돌파와 관계됐으니까 기준 양봉. 여기도 기준 양봉, 여기도 기준 양봉, 여기도 기준 양봉이니까 외지간에서는 밑에가 안 깨지겠네요. 죽이죠, 여러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흔들리면서. 시청자 여러분. 그쵸? 흔들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는 건데 대박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게 단점이란 얘기죠. 그럼 그 대박으로 안 날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마디 비율 분석상.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얘기는 다음번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대박으로 안 올라가느냐? 이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론으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중심이론으로는 그것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측하는 거냐면요.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2010년 5월 25일 날 바닥을 치고 2011년 5월 2일까지 대박으로 날랐어요. 지난번에 제가 파동 얘기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의 파동이 그려지면 더 가도 상투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오프라인 강연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의 듣고 그러신 분들은 기가 막히게 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것도 그 당시에 녹화가 돼 있을 겁니다. 2011년 4월 달 정도, 일본 지진이 3월 달에 났으니까 토마토TV 시청자분들은 그걸 못 보신 분들 계실 수가 있겠지만요. 이 종목이 저 당시에 공개방송 하루 건너 한 번씩 매일같이 하면서 그거 녹음 그대로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녹음. 상투 조심하라는 얘기하면서 상투형 패턴과 상투형 캔들을 저 당시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준 장본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거 토마토TV 홈페이지 녹음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4월 21일인가에 공개방송 해드리면서 조만간에 주도주들 매도 한번 하시고, 매도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얘기한 날짜 이후로 아니면 종목들이 더 올라가 버리면 저한테 욕을 하시고, 거기서 만약에 빠져버리면 그 빠진 폭에 10% 정도 불우유 돕기 하십시다 하면서 공개방송한 겁니다. 그대로 녹음되어 있어요. 자, 다시. 자,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저는. 자, 지켜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정확하게는 안 보이니까 제가 236개죠. 그럼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179네요. 그러면 236, 179면 180으로 잡으면 36이면 얼마입니까? 56 사이클.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56일 동안은 대박 상승장이 안 나옵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그 56일 동안 대박 상승장이 안 나오고 그 56일 동안 이 트렌드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56 사이클 안에 올라가면 반드시 되밀립니다. 이렇게. 이거 제가 여기서 던져놓고 갈게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먼저 던지고요. 그 다음 이게 중심이론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보다 더 빨리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더 빨리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9인가 그럴 겁니다. 99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지금 80개가 왔네요. 19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19개, 그죠? 길게는 56개 정도가 여기 저점이 안 깨지고, 시청자 여러분, 이쪽 저점이 안 깨지고 계속 이쪽 방향에서 노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가 가세요? 이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면 만에 하나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죽을 때도 질러, 이쪽에서 죽을 때도 질러,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어봤자 지금 장세 자체가 역배열 패턴이 순환매가 나와서 재미가 없었잖아요. 맞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중심이론입니다. 이게. 자,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차피 중심이론 다음번 시간에도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요 자료 그대로를 갖고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현대중공업을 갖고 와가지고서 지난번 배워야 산다에서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는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이게 지금 보시면 역배열이 맞습니다. 그치만 얘는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고 61선하고 121선 끌고 내려와서 긴 게 작은데 작기 때문에 더 뜸을 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렸죠. 맞죠? 자, 근데 현대중공업을 얘기하면서는 현대중공업은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먼저 빠져서 누워서 이평선이 밑으로 깔려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요것이 바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역배열 패턴의 핵심이다. 이 얘기 해드렸죠? 시청자 여러분, 이거 중심이론 써볼까요? 얼마나 제가 보세요. 이게 이렇게 쉬운 겁니다. 보시면 현대중공업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죽었습니다. 54일 죽어버린 겁니다. 이 주식이 54일 동안 여기서 죽었다는 건 조정입니다. 죽으면서 이 하락 트렌드를 여기서 넘어갔죠. 시청자 여러분, 그죠? 여기서 넘어갔기 때문에 최소한 54일 동안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앞으로 54일 동안은 저점이 안 깨진다를 자, 54일, 이거 아까 보시고요. 앞으로 54일 동안은 최소한 저점이 안 깨진다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죽이죠? 그러면서 얘는 지금 54일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하락 추세를 또 넘어갔죠. 여기서 또 넘어갔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패턴으로 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락 추세를 또 넘어갔죠. 벌써 하락 추세 3개를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느닷없이 지난번 시간에 나와서 이제 대형주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기본 샘플입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종목에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를 해도요. 저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지금 21개 빠지고 올라갔죠. 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은 24개입니다. 24개 동안 움직이면서 하락 추세 비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일 기다리면 바닥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24일을 기다리면 바닥을 나온다라고 봤는데 며칠 만에 나온 겁니까? 20일 만에 나온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 3, 4일 빨리는 나왔으나 한 20일 정도는 기다리는 이 센스. 죽이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끊어가는 겁니다. 이걸.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끊어가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일이죠. 9일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바닥을 쳤다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바닥을 쳤다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 아까 이 하락 추세를 못 넘어가니까 완벽한 바닥은 아니다.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잘라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운명의 장난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 6이죠. 자, 5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일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5일을 기다렸더니 자, 이거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재밌고 쉬운 겁니다. 알고 하면 이렇게 쉽고 재밌어요. 자, 이거 넘었죠.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넘었죠.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넘었죠. 몇 개를 넘었습니까? 3개 다 넘어갔죠. 빙고, 질러, 오케이, 타이밍 됐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들어가서 이렇게 54사이클 동안의 하락 사이클에 걸린 주식을 여기서 물어가지고 이게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엄청 답답하죠? 근데 중심이론은 알 수 있다니까요? 예. 그 54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움직임이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이 하락 트렌드를 못 넘어가니까 그 하락 트렌드를 넘어간 시점부터는 잘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종복 씨, 그 현대중공업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쵸, 여러분? 아까 그거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제 당황스럽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올라가봤자 뭐, 그죠? 예를 들면 35만원, 37만 5천원 정도까지 위로 올라가겠군요. 얼마 사이클 동안? 아까 그 사이클. 그러면서 어디가 안 깨지겠어요? 이건 27만 5천원 안 깨지고 가면 사이클 맞는 거잖아요. 그럼 적당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또 해볼까요?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삼성전자 한번 시간이, 그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공생주 해갖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넌지시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원익 IPS라는 주식이 있을 겁니다. 그 주식이 요새 안 가죠. 그 안 가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추세와 패턴을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주식들만 올라갑니다. 일수가 지나고 포인트가 만들어진 주식만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쓰는 주식만 올라갑니다. 근데 그쪽 애들은 일수가 이미 지났죠. 일수가 이미 지났는데도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걔네들은 정배열 초입 국면이잖아요. 종합주가지수는 역배열에서 갤갤거리고 있는데 걔네들은 정배열 초입 국면이니까 걔네들이 가는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장대 항공이 나오면서 그 박스권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힘을 보여줄 때부터 움직이겠죠. 그전에는 그 일수대로 옆으로 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죠?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 SDI, 저는 보시면 정해져 있습니다. 1분이면 시간이 없는데, 건설주의 삼성 엔지니어링, IT의 삼성전자, 삼성 SDI, 조선주의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그죠? 그 다음에 기계주의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 철강에는 저는 포철을 안 하죠. 고려아연, 그 다음에 철강, 유화 섹터는 SK이노베이션서부터 화학주의 호남석유, LG화학 여러 가지고 한 10대 개 내외의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죠. 걔네들 갖고 중심으로 써가면서 움직이는 포인트 잡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갖고 움직이는 포인트를 잡는데 어떤 주식은 움직이는 포인트가 걸리고 어떤 주식은 잠자는 포인트에 걸리니까 잠자는 포인트에 걸린 주식을 움직이는 포인트로 걸린 주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공투자 필수요건 교체 매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걔네들만 갖고 주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번 시간에는 그 옵션 얘기, 그 옵션 해지하고 중심 이론 변곡점 잡기를 더 세부적으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배워야 산다 마무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마무리와 동시에 7가지 패턴 매매를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을 편안하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종복이가 중심이론 마디 비율 분석을 토마토TV에서 강의를 하는 건데 이번이 6번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 때 열공하시라고 자료 많이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그죠? 한결같죠? 내가 아까 이거를 들고 끊으려고 하다가 딱 그 얘기가 나와서 못 끊었는데, 진짜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나 이종복입니다. 추천하는 종목만 추천하고, 그죠? 시장이 움직일 때 주도주는 반드시 추천하고, 진짜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 내가 마지막 영상에 이 얘기를 하면은 영상이 조금 코미디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저긴데, 여러분들 그냥 얘기해 줄게. 긴장 풀으라고. 대표님이 얼마나 한결같고 일정한 사람인지. 내가 맨날 방송할 때 보면 이거 난닝구 한 달 내내, 석 달 내내 입잖아. 이거 보면 여러분, 그죠? 나는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난닝구만 한 50개 있습니다. 사실 50개가 넘는다. 그죠? 예. 얘기했죠? 바깥에가 영하 40도여도 여기는 지금 이 조명, 그 다음에 이 모니터 열기 온도가 한 25도, 27도예요, 여러분. 나는 항상 이렇게 반팔로 있다니까. 그것도 한결같아. 한 50개 있는데 한 가지 내가 차이점 알려줄게. 요 카라가 어떤 건 라운드고 어떤 건 V야. 알겠어요? 그리고 조금 적이 된 거는 색깔이가 되게 하얀데 어떤 거는 약간 색깔이가 좀 반했을 거예요, 여러분. 50개가 넘어, 50개가. 난 이거 이외에는 안 입어. 그러니까 뭐 하나만 꽂히면 나는 무조건 그거야. 똑같은 걸 막 10개, 20개씩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복도 내가 하나가 딱 마음에 드는 양복이 있으면 그거 똑같은 거 2개, 3개, 4개씩 그걸 산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겨, 여러분. 왜냐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죠?
이것도 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막 이러면은 다양한 걸 경험하지만은 주식이 하나를 물으면 그죠? 하나를 물으면 그걸 끝까지 거기서 저기 하는 어떤 그런 것도 그죠? 예. 일종의 유사하죠, 여러분. 그죠? 예. 지금도 원희가 EPS 아까 나온 거 봐봐. 그죠? 근데 요새는 현대중공업은 얘기는 안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아까 일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끝났으면은 여운이 좋았을 텐데 어차피 뭐 지금 영상은 여러분들 기법의 소중함, 그 다음에 시장 파악의 중요성,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제가 조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주식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죠? 한번 제대로 해서 수익을 내기 바란다. 그죠? 요 얘기로 또 마무리를 하고 결론은 주식 잘해서 돈 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저런 기준과 원칙이 일정해야 된다. 여러분, 그죠? 봐라.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다. 그죠? 투자자들만 바뀌었을 뿐이고 주식시장의 주도주만 바뀌는 거고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이 바뀌는 거지 이종복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주식하는 사람들도 그죠? 똑같더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한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